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역사 상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아주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한 외국의 유튜버가 미국의 Z세대들한테 어떠한 상식에 대해서 그냥 무작위로 질문을 하는 영상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걸 물어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네, 미국이 언제 탄생했는지를 묻는 거죠. 정확한 연도는 1776년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연도는 당연히 모를만 해요. 그런데 그 Z세대 미국인이 미국이 탄생한 해를 1995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1995년에 미국이 탄생했다니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밖에 안 됐는데 살짝 심각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미국인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그 유튜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한테 독립을 했습니까? 네, 영국이죠. 근데 그 Z세대 미국인이 코리아라고 했어요. 아니, 이 대한민국이 미국을 식민 지배한 역사가 있었나요? 이건 좀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자, 이처럼 미국 Z세대의 역사 수준 많이 심각해 보이기도 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역사라는 분야 자체가 초중고, 학창시절 이후에는 배울 만한 기회가 없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가장 기본적인 세계사 상식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기초적인,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모를 수도 있는 세계사 상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들어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셨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계사 상식입니다. 핵폭탄을 최초로 만든 건 미국이었고요. 인류 역사상 핵폭탄을 맞은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이때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핵폭탄이라는 무기를 만들어냈고요. 총 2개의 핵폭탄을 일본에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각각 핵폭탄 한 발씩을 맞았습니다. 일본 이후에는 그 어떠한 나라도 핵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계사 상식입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나폴레옹 황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는 말을 남긴 프랑스의 유명한 황제죠. 이름 때문에 이분을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프랑스 황제입니다. 추가로 좀 덧붙이자면요, 그 프랑스 혁명 있죠. 자유평등 박애 이런 걸 외쳤던 프랑스 혁명,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 성공을 했다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성공을 하고 나서도 프랑스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렇게 혁명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진 프랑스 사회를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게 바로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프랑스 혁명 다음에 나폴레옹 황제가 등장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세계사 상식 나갑니다. 르네상스가 최초로 시작된 나라는 이탈리아다. 네, 르네상스라는 표현 TV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간단히 말해서 르네상스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돌아가자 라는 일종의 문화 운동이었는데요. 중세 암흑기를 끝냈다라고 표현되는 문화 운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13에서 14세기 정도에 최초로 르네상스가 시작된 국가는 이탈리아였어요. 물론 이탈리아에서 시작은 된 건 맞고요. 다른 유럽의 국가들로 퍼져나가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탈리아만 르네상스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유럽의 국가들로 퍼져나간 거예요. 참고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네 번째 세계사 상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한 팀이었다. 네, 그렇죠.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같은 팀이었고요.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 이렇게 크게는 4나라가 한 팀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 이들이었고요.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사실 일본이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이때 2차 세계대전에서 한 팀이긴 했는데요.
일본이 어떤 독일과 전투 부대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공격 작전을 한다거나 협공을 한다거나 이런 연합 작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동맹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랑 한 팀이긴 했지만 단 한 번도 같이 싸운 적은 없다. 자, 마지막 세계사 지식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다. 네, 클레오파트라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 이런 이미지가 있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오늘날로 치자면 여왕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좀 판만파탈의 느낌이 있죠? 이런 이미지가 왜 생겼냐면요. 클레오파트라가 당시 최강대국, 이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하셨어요. 외모도 예쁘셨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머리가 뛰어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을 자신의 편, 이집트의 편으로 만들면서요. 다시 한번 고대 이집트를 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였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세계사 상식 5가지 들려드렸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계사 상식 5가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라도 새롭게 알게 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저는 아주 기쁠 거예요. 사실 역사, 특히 세계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딩모니가 앞으로도 재미난 세계사, 유익한 역사 이야기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주말까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눌러주세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